제5편 중국의 동남아 두 번째 카우유, 조석의 카이우, 고우를 가리킨다. 이 지방에 호수가 많아 짐승과 물고기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물의 근원인 수원으로 카이카는 또한 카타이의 카를 의미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을 수성, 가라홀, 수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도여부의 군명을 한남, 수성, 매홀, 수성, 수지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과 수원은 수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수원의 군명 수성은 수나라가 건국된 곳으로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구중궁궐의터 지역도 샤카터인 박도라고 했습니다. 지도상 관중의 구중궁궐의터 지역을 보면 사방에 물이 흐른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수원 같습니다. 티주, 주석의 티주로 주석가들은 이곳을 태주로 보고 있다. 본문에 여기서 동쪽으로 사흘거리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는 거기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태와 태를 같은 지역이라고 했지만 저는 태는 한라산 지역 그리고 태는 금강산 지역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황들이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금강산과 한라산이 있었던 지역들이 옛날 바다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 1월 오학도의 무대 5산들이 그 옛날 천수의 지역에 떨어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옛 바다의 소금들이 계속 생산이 되었던 것으로 이곳 관중의 한강, 장강, 양자강이 흘러가 김해 경릉 너머의 지강 700리의 대동정호인 바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친주, 조석의 친주로 폴로는 태주에서 친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태주로 돌아온 뒤 얀주로 갔다고 했는데 이루 미루어 보아 친주는 더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펠리오는 친주가 카이주 즉 해주를 잘못 옮긴 곳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펠리오의 가설은 그 자신도 지적했듯이 원대 자료에 해주라는 지명이 보이지 않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이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우선 진짜의 비밀은 진주 강씨들이 개출된 진주를 현재의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황제국을 건국한 나라가 서진이며 조선의 진평대군 중종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주는 진한 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중심부라고 했습니다. 얀주, 주석의 안지우로 양주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지명을 해석할 시 원어의 발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양은 양의 발음입니까? 아니면 안얀의 발음입니까? 제발 책을 번역할 때는 번역자의 기본 양심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과감히 얘기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주는 관중지역의 양제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흐른 강이 바로 양자강입니다. 남긴, 주석의 이곳에 대해서는 안경으로 보는 견해와 남경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남기는 서쪽에 위치한 지방으로 마찬가지로 만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한양, 남평양, 양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한성부를 남경이라 했고 천주가 있었던 개경을 원주의 군명인 부건경의 북경으로 조작했습니다. 실제는 천주가 있었던 곳이 남경이며 왕부가 있었던 관중이 북경이었습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남원을 용성, 남양을 당성이라고 합니다. 용성과 당성은 모두 당구레인 용왕님, 천황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남경이었습니다. 남경은 남쪽의 경도가 아니라 경도인 서울의 남부지역이 남경입니다. 이것이 또한 안주와 경주의 합성어인 안경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고 경도인 동경은 천황님이 계셨던 당굴의 터인 당구트라고 했습니다. 사얀프, 주석의 1273년 몽골군이 함락한 양양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양양을 사얀프로 발음한 이유는 양양의 쌍양을 상양, 사양, 사얀으로 음이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양양은 금강산과 한라산의 접경 북부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제나라의 형주와 오나라의 금능, 건업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신주, 주석의 신주로 양주에서 서남쪽, 동남쪽이라고 한 폴로의 주장은 옳지 않다. 양자강 하반에 위치한 진주를 가리킨다. 아마 친주를
신지어로 잘못 옮긴 듯하다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 역주란 폴로가 얘기한 원본의 번역에 충실하면 되지. 번역자가 폴로의 그 원본의 내용까지 손본다는 것은 폴로의 원본을 현재의 차이나 지명 조작에 맞춰 재조작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원어는 신주라고 했는데 번역자가 왜 굳이 진주라고 해석하는지요? 국민들 듣기, 읽기 테스트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가까운 곳에 마르코 폴로가 얘기한 신주가 있습니다. 신시개천이 일어난 곳을 신주라고 하며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을 또한 신주라고 합니다. 카이주, 주석의 카이꾸이로 양주와 진강 사이에 위치한 과주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번역자에게 미안한 얘기이지만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 개주입니다. 개주 해주를 카이주로 발음했을 뿐입니다. 동방견문록의 카이주가 신시개천의 무대로 이곳이 태양주 박주인 해주였습니다.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카이주인 개주에 흐른 강이 바로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강입니다. 이 금강을 진강이라고도 합니다. 동방견문록 번역자의 발음에 원문 카이주를 과주로 발음하고 해석하는 것은 학문의 차원을 떠나 현재 조작된 차이나의 지명들을 정당화시키는 행위가 아닐까요? 아니면 내 귀와 발음에 문제가 있던지요. 친기안푸, 주석의 친기안푸로 과주와 마주보며 양자강 남원에 위치한 진강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진 지역의 흐른 강이 진강이 됩니다. 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황량흑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팔진우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월랑난지아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진국, 진천, 진해, 진안은 동일한 지역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천주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카이주에서도 비단금과 참진은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창주, 주석의 진강 동남쪽에 위치한 상주를 옮긴 것이며 원대에는 상주로가 두어졌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상산, 진주, 황양, 강주라고 합니다. 상산에 있는 지명이 상주로 진 지역에 있는 하천이 진천이고 강이 진강입니다. 자, 아리아넥스의 실력 기가 막히죠. 수주, 주석의 소주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 소주라고 합니다.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입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 부성, 인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은 왕부의 성,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원어에 충실히 해석하면 수주는 또한 수주이기도 합니다. 수주는 관중의 박터지어 수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주, 북인, 주석의 진강에서 항주로 가는 도중에 언급된 부주와 북인이라는 지명을 고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차이나의 지명들이 전부 조작 이입된 것이니 중앙아시아 중원을 기행한 동방견문록의 내용을 현재의 차이나와 비교하니 고증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그 동방의 그 지역을 보면 직접 보면 바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이 지명 부주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부주와 부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의 부평 도부의 군명을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길주, 옹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이 한나라가 건국된 신시개천의 무대 전조가 있었던 샤카의 땅이었던 것으로 이곳이 부와 밝음의 근원인 부주 명원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천길 낭떠러지 그 절벽에 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했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며 확인하는 과정은 피눈물의 과정이었다는 사실 꼭 명심 바랍니다.